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오시면 안 될까요? 이 말 여러분은 절대 듣고 싶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보지 않으신다면 언젠가 분명 이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 김숙자 씨는 30년 넘게 키운 아들에게서 이 말을 들었습니다. 매주 반찬 싸들고 집안일 해주러 가던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대요. 이제 그만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스러워요. 그 순간 숙자 씨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식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 오히려 그 자식의 마음을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 이건 많은 부모님들이 뒤늦게 깨닫는 진실입니다. 그런데요, 늦기 전에 알면 방법이 있어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자식에게 미움받지 않으면서도 평생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자식과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줄 5가지 인생 팁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계속해 볼게요. 요즘 시대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면 딸은 시집에 가고 아들은 부모와 함께 살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딸이든 아들이든 결혼하면 독립해서 자기 가정을 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옛날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아들이 결혼하면 여전히 내 집처럼 드나들고 며느리도 내 딸처럼 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제 딸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제 딸은 5년 전에 결혼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서 반찬도 해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딸이 좋아할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말하더군요. 엄마, 우리도 이제 새로운 가족이에요. 엄마가 너무 자주 오시면 솔직히 저희도 좀 부담스러워요.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도와주려고 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딸 말이 맞더라고요. 제가 너무 간섭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도 각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 그들만의 생활 방식, 그들만의 규칙이 생겨요. 우리가 자주 방문하면 그들의 일상이 깨지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는 시어머니들이 며느리에게 잔소리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시아버지들이 더 문제라고 해요. 시아버지들이 자식과 손주에게 애착을 더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많은 아버지들이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니 취미도 없고 친구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자식과 손주에게 의지하게 되는 거죠. 매주 때로는 일주일에 2~3번씩 자식 집에 찾아가는 겁니다. 손주 보러 간다면서요. 하지만 실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결혼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시부모님이나 처가 부모님이 매주 집에 찾아오면 어땠을까요? 아마 불편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랬는데 왜 자식들에게는 다르게 행동하는 걸까요?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가까워졌고 더 편해졌어요. 딸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해오고 저를 보고 싶어 하게 됐죠. 하지만 이 방법을 모르고 계속 자식 집에 자주 가신다면 언젠가는 이제 좀 덜 오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듣게 될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미 관계가 상처받은 후일 테니
지금 바로 이 방법을 배우시는 게 좋겠죠. 처음부터 아들, 딸이 독립했을 때 이런 방법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후회 없는 부모 자식 관계를 위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비밀이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는 180도 달라질 겁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진짜 비법을 알려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경험하고 또 수많은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려서 효과를 본 정말 소중한 비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정말 현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비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비법은 초대받은 손님이 되세요. 결혼한 자식의 집은 더 이상 내 집이 아닙니다. 이 말이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자식이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면 그 집은 이제 그들의 성이에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시집살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 살면서 겪는 어려움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이제는 처가살이, 시댁살이가 아니라 각자 독립해서 살아요. 그러니 우리가 자식 집에 갈 때는 손님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손님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초대를 받아야 갑니다. 갑자기 불쑥 찾아가지 않아요. 미리 연락해서 오늘 가도 될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에 가서 약속한 시간에 나옵니다. 제 친구 박명자 씨는 이 방법을 써보고 너무 놀랐다고 해요. 전에는 그냥 생각날 때마다 아들 집에 들렀다가 냉랭한 분위기를 느꼈는데 이제는 미리 연락하고 오늘 할머니가 손주 보러 가도 될까? 라고 물어본대요. 그러면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님 언제든지 오세요. 라고 반갑게 맞아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리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자식과 며느리에게 우리 집은 우리가 주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한다는 뜻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비법은 방문 횟수를 조절하세요. 손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제는 얼마나 자주 방문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손님이 매일 오면 어떨까요? 처음엔 반가워도 나중엔 부담스럽겠죠. 제가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는 방문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입니다.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 즉 3개월에 한 번 정도요. 그렇게 하면 자식과 며느리, 사위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안 보면 너무 보고 싶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맞아요. 정말 보고 싶죠. 특히 손주들은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매주 가는 것보다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더 특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자주 보는 사람보다 가끔 보는 사람이 더 반갑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식과 손주도 한 달에 한 번 오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더 특별하게 생각할 거예요. 특히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 같은 특별한 날에 방문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날엔 서로가 더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제 동생은 이 방법을 실천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아들 집에 갔는데 이제는 한 달에 한 번 가기로 했대요. 대신 가면 정성스럽게 음식도 준비해 가고 손주들 선물도 챙겨간대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님, 다음 주에도 오세요. 아이들이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라고 먼저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법 같은 변화입니다. 억지로 자주 가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만 실천해도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는 크게 달라질 겁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잔소리를 줄이고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 마음이 다 그렇죠. 자식이 몇 살이 되어도 항상 걱정됩니다.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집은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지? 아이는 왜 이렇게 키우지?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제 친구 김영희 씨는 딸 집에 가면 항상 냉장고부터 열어본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냉장고 관리하면 어떡하니? 음식이 상하잖아. 라고 말한대요. 또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여기는 왜 이렇게 먼지가 쌓였어? 라고 지적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정말 사랑에서 나온 것은 맞아요. 하지만 자식과 며느리, 사위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자기 집에서 검사받는 기분이 들 겁니다. 누구나 자기 집에서만큼은 편안하게 있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식 집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냥 보는 것입니다. 냉장고가 어떻든, 집이 좀 어지럽든, 아이를 키우는 방식이 내 마음에 안 들든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래도 내가 경험이 많은데 도움이 될 말을 해주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건 자식이 물어볼 때만 해주세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그때 조언해 주세요. 자식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조언을 하면 간섭이 되고 물어봤을 때 조언하면 지혜가 됩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세요. 제 이웃 박서연 할머니는 이 방법을 실천하고 나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대요. 예전에는 아들 집에 가면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함께 앉아 수다를 떤다고 합니다. 박 할머니가 더 이상 집안일을 지적하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마음의 벽을 허물었다고 해요. 이 방법을 진작 알았더라면 하면서 아쉬워하셨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비법은 금전적인 도움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해주세요. 특히 이건 거의 아무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죠.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다면 자식에게 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비밀이 있어요. 금전적인 도움도 너무 많이 주면 오히려 관계가 어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계속 경제적 도움을 받으면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도움을 줬으니 뭔가 보답을 기대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도와줬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은 특별한 날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는 게 좋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날에 용돈을 주거나 꼭 필요한 물건을 선물하는 정도가 적당해요. 제 친구 이광수 씨는 아들 부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줬대요. 처음에는 고마워했는데 나중에는 아들이 전화도 잘 안 받고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들 부부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계속 의존하는 것이 부끄러웠고 또 뭔가 보답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광수 씨는 이제 매달 돈을 보내는 대신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선물을 준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명절에도 더 즐겁게 찾아온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계속 도움을 받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이제 성인이고 자신의 가정을 스스로 꾸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비법은 정말 많은 부모님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잔소리 줄이기와 적당한 경제적 도움만 실천해도 자식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4가지 비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5번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비법은 정말 모든 비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번째 비법, 부모도 자기 삶을 즐기세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왜 우리가 자식 집에 자주 가고 싶을까요? 왜 손주를 자주 보고 싶을까요? 물론 사랑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우리 삶의 즐거움이 부족해서입니다. 제 친구 김정숙 씨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었는데 매일 아들 집에 가서 저녁을 먹고 밤늦게 돌아온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스러워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우연히 동네 노인정에서 하는 댄스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 후로 댄스에 푹 빠져서 이제는 일주일에 3번 댄스를 배우고 2번은 동네 친구들과 산책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 아들 집에 갈 시간이 없어졌고 오히려 아들이 엄마, 요즘 왜 안 오세요? 보고 싶어요. 라고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마법 같은 변화예요. 많은 부모님들, 특히 은퇴하신 분들은 갑자기 시간이 많아지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하루 종일 시간이 남으니 자연스럽게 자식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진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일 때문에 자식 키우느라 못했던 일들을 이제 마음껏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요즘은 노인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많아요. 동네 복지관, 주민센터, 노인정에 가보세요. 댄스, 노래, 그림, 요리, 컴퓨터.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답니다. 봉사활동도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정말 소중한 자산이에요. 이제 가장 중요한 마법의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신의 삶을 즐기면 즐길수록 자식들은 여러분을 더 보고 싶어 할 거예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정말 그래요. 부모가 집착하면 할수록 자식은 멀어지고 부모가 자신의 삶을 살면 살수록 자식은 더 가까워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아이러니입니다. 이 5가지 비법만 잘 따라하시면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결혼한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5가지 비법을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왜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이 방법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만난 한 할머니는 아들 집을 자주 방문했다가 냉담한 반응을 받고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그런데 딸 집에 갔을 때는 따뜻한 환대를 받았대요. 왜 아들은 나를 반기지 않고 딸은 반기는 걸까? 라고 고민하셨죠. 하지만 알고 보니 아들 집에는 예고 없이 자주 가서 냉장고도 열어보고 잔소리도 많이 했대요. 반면에 딸 집에는 가끔씩만 가고 딸이 초대할 때만 가셨던 거예요. 같은 부모지만 다른 행동에 따라 자식의 반응도 달라진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이 관계가 건강하면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행복해지죠. 하지만 이 관계가 어긋나면 마음에 큰 상처가 생기고 외로움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소중함은 더 커져요. 많은 분들이 노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가족 관계는 우리 삶의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지만 관계는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도 변화해야 합니다. 자식의 독립을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알려드린 5가지 비법은 단순한 팁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는 법, 존중하되 간섭하지 않는 법에 관한 지혜입니다.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자식과의 관계가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오늘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초대받은 손님이 되세요. 결혼한 자식의 집은 내 집이 아니라 그들의 성입니다. 미리 연락하고 초대받았을 때만 방문하세요. 두 번째, 방문 횟수를 조절하세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2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한 날에 방문하면 더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잔소리를 줄이고 지적하지 마세요. 자식의 생활 방식을 인정해 주세요. 물어볼 때만 조언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금전적인 도움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주세요. 경제적 도움도 너무 많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부모도 자기 삶을 즐기세요. 부모가 자신의 삶을 즐기면 자식도
더 가까워집니다. 취미를 가지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 비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 5가지 비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 닿으시나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멀리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자식에게 전화해서 내가 자주 갔던 것 같아서 미안해. 앞으로는 너희가 초대할 때만 갈게. 라고 말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만 방문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그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조금만 참고 실천하다 보면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자식들이 오히려 여러분을 더 자주 찾게 되고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할 거예요. 사랑은 손을 놓아주는 것일 때 더 깊어집니다. 지금 자식에게 자유를 주세요. 그러면 그들이 다시 다가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숲속 이야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